안녕하세요. 소윤섭의 팟캐스트입니다. 정말로 말하고 싶고 말할 수 없는 이야기들을 시작하겠습니다. 국민을 통합시키는 매개체는 무엇일까요? 진보 국민과 보수 국민이 아닌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라면 국가관일까요? 국민성일까요? 세상 어디서든지 모든 국민을 통합시키는 매개체는 국가관입니다. 그런데 국가관은 아무리 좋게 유지한다고 하더라도 국민성만큼은 좋을 수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국가관은 파괴와 약탈을 상대적으로 침묵할 수 있겠지만 국민성은 파괴와 약탈을 절대적으로 침묵할 수 없기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민성이 좋아야만 국가관도 좋게 유지될 수 있다는 것이죠. 사회는 같은 무리끼리 모여 이루는 집단을 의미합니다. 비슷한 국민성끼리 모여서 살아가는 집단 사회이죠. 사회는 다양한 집단들이 뒤섞이면서 이루어집니다. 국민성은 어떤 국민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가치관, 행동양식, 사고방식, 기질 따위의 특징을 말하지요. 선진시민의식의 선진국은 국민성이 지구촌에서 가장 좋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선진시민의식의 선진국도 국가관은 어느 시기에서는 파괴와 약탈을 하였더라도 국민성의 회복으로 지구촌에다가 스포츠맨십과 무제한의 책임을 실현하였지요. 제각각의 국민성이 파괴와 약탈을 상대적으로 침묵하는 사회가 된다면 자국사회는 혼란할 수밖에 없습니다. 파괴와 약탈은 외부적으로만 발생되는 것이 아니라 내부적으로도 발생하지요. 국민성이 파괴와 약탈을 침묵하는 사회라고 한다면 후진국형 부패사회를 보여주게 됩니다. 사회의 환경에서는 파괴와 약탈에 침묵하는 국민성을 조성하지 못하도록 하는 모습이 국가관보다는 낫다는 것이죠. 물론 한 가지 예외적인 상황은 있습니다. 국가적으로 적대적인 상황 속에서 오랜 시간 동안 파괴와 약탈이 반복된다면 그 사회의 국민성도 파괴와 약탈을 상대적으로 침묵하기도 하지요. 파괴와 약탈이 일상적으로 교차하기에 그렇습니다. 가자전쟁을 들여다볼까요? 가자전쟁은 오래된 수건이 양측의 배경이지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오래된 숙명과도 같습니다. 2000년을 난민으로 떠돌아다니면서 파괴와 약탈을 당했던 이스라엘이 존재한다면 100년을 파괴와 약탈을 당했던 팔레스타인도 존재하지요. 물론 이스라엘의 직접적인 상대는 로마였고 간접적인 상대가 팔레스타인이었다면 팔레스타인의 직접적인 상대는 이스라엘입니다. 파괴와 약탈을 침묵할 수 있는 국가관은 최소한 파괴와 약탈을 먼저 시작하지 않는 것이죠. 전쟁은 어떤 상황일지라도 정당화는 될 수 없습니다. 민간인을 함부로 살상하는 국가관은 정당화가 될 수 없지요. 전쟁에서 발생되는 국가관은 민간인을 살상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 정부와 군인에게 최대한 한정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가자 전쟁과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면서 자국안보는 동맹이 아닌 자주국방이 새삼스럽게 떠오르게 됩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오래된 운명과 오늘날의 잘잘못을 떠나서 오직 국가관을 들여다보면 한국 사회의 국가관을 판단할 수 있지요. 이스라엘은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압도적인 우세한 상황이었지만 국가관이 매우 우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구촌에서 가장 강한 국가관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지요. 남녀노소의 민간인이 살상되는 환경 속에 있는 국가관을 좋다고는 할 수 없지만 인간 사회의 이상적인 국가관을 가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생과 사가 존재하는 전쟁터에 자원 입대하는 이스라엘 국민으로 이상적인 국가관을 말할 수 있지요. 물론 예비군 소집이어서 그렇다고 말하겠지만 이스라엘 국민은 죽음을 마다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죽음이라는 전쟁은 무서웠을지라도 국가와 국민을 위하는 국가관으로 참전한 것이죠. 이스라엘은 전쟁이라는 침묵을 국가관으로 다르게 보이도록 만들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예비군은 특전사와 해병대만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대부분은 일반병의 현역과 방위였지요. 특수부대원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여성 예비군을 보더라도 특수부대원이 아닌 일반병이 많았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국가관은 특전사와 해병대로 전쟁을 치렀던 것이 아니라 특수부대원과 일반병의 현역과 방위가 모두 함께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국가관은 소수의 특수부대원으로 이끌어 놓은 것이 아닌 특수부대원과 일반병의 모든 사람들의 것으로 조성하였고 유지하였기 때문에 전쟁을 승리할 수 있었고 이스라엘 국가관의 우월성에 주목하게 되죠. 가자 전쟁은 하마스뿐만 아니라 헤즈볼라, 남예멘,
이란, 아랍권을 상대하거나 견제하면서 치러졌습니다. 민간인이 참혹하게 살상되는 전쟁의 승리는 무의미한 것이죠. 이스라엘은 지구촌에서 월등한 국가관을 가졌다는 상황을 소윤섭의 팟캐스트는 그저 말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국가관은 국민을 통합하는 중요한 매개체라는 것을 입증해주고 있지요. 이스라엘의 국가관은 태생적으로 변해간다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국민이 지속적으로 만들어간다는 것이죠. 죽음도 극복하는 국민의 국가관과 국방부의 지도부가 책임으로 나서는 국가관은 이스라엘의 국가관을 태생적으로 가꿔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자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 놓은 국방부의 지도부는 이스라엘의 영웅으로 살아갈 수도 있었을 텐데 오히려 하마스의 침입을 막지 못하였다는 책임감을 실천하면서 이스라엘의 다음 세대를 교육하였고 사명감을 계승하도록 희생과 헌신을 하였지요. 이스라엘의 국가관이 더욱 발전하고자 한다면 스포츠맨십과 무제한의 책임으로 팔레스타인과 평화를 이루었으면 합니다. 한국 사회는 진보와 보수의 국민성으로 통합을 할 수 없습니다. 한국 사회는 국가관이 아니고서는 통합을 할 수 없지요. 한국 사회는 진보와 보수의 고도 갈등과 사분오열이 조선 500년의 붕당 시대가 재발현되고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대한민국은 보수의 국가관을 친일과 군사정부로 보는 진보의 국민성이 보수의 국가관은 한국 사회에서 허용할 수 없다고 하고 진보의 국민성을 사회주의나 빨갱이로 보는 보수의 국가관이 진보의 국민성은 한국 사회에서 허용할 수 없다고 한다면 소윤섭의 팟캐스트의 착각일까요? 국가관과 국민성은 다소 다르면서도 한몸이라는 것을 말하면서 소윤섭의 팟캐스트를 마치겠습니다. 정말로 말하고 싶고 말할 수 없는 이야기들은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